안녕하세요. 길령명리입니다. 오늘은 실전 임상 사례를 분석할게요. 생년월일이 1972년 음력 9월 27일 남성입니다. 여기서 이분의 상담이 보통 이 연도에 태어나신 분들이 자기 시간 좀 모르는 분도 많아요. 그래서 자기가 시간이 묘시인지 진시인지 불분명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 좀 가르쳐 주세요 했던 사례입니다. 이 경우에 그럼 그거를 우리가 정밀하게 감명을 하려면, 감명이라는 건 이제 명식을 본다는 거예요. 분석. 어떻게 하냐면 사주를 보는 선생님이 물어봅니다.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그럼 당장 물어볼 게 뭐냐면 요 유금이랑 요 묘묘기랑 있으면 묘유충이나 요걸 충이 불려요. 충라는 건 나중에 다 얘기할 거예요. 하여간 묘유충이에요. 묘라는 글자, 유라는 글자가 저렇게 바로 옆에 있으면 묘유충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혼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바로 물어봅니다. 혹시 이혼하셨어요? 아니면 지금 아내랑 잘 살아요? 했는데 그 사람이 이혼했어요? 얘기한 거예요. 그럼 뭐 볼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러면 당신은 묘시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 저기가 진시면요, 저희가 만약에 진시다 그러면 요 유금하고 앞에서 진유합이 돼요. 요거는 합이 돼. 합이 되는 것은 같이 묶여 있는 거거든. 묶여 있으면 이혼을 안 하죠. 요는 합으로 묶여 있고, 충이라는 건 쉽게 해서 깨진다 그 뜻이에요. 깨진다, 부딪혀 깨지는 거예요. 왜냐면 묘라는 건 봄의 기운이잖아요. 봄. 그리고 유라는 건 가을의 기운이에요. 가을의 기운과 봄의 기운이 만나서 깨지는 거예요. 요렇게 묘와 유가 이렇게 있으면 그럼 충은 깨진 거예요. 저희가 만약에 진시다 그러면 진유, 얘는 합이에요. 합.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상식해봐. 깨져 있어. 깨져 있다는 게 뭐야? 이혼했어. 얘는 이혼 안 하죠. 그래서 그분이 이혼했어야 하는 그 순간 당신은 묘시입니다 라고 바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시간을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진시라면 지지에서 진유합이 형성되어 배우자 자리 및 내 정착지가 단단히 묶임으로 결정적인 관계의 절단이나 이혼 이별을 겪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묘시라면 시지의 묘목과 일지의 유금이 묘유충을 일으켜 배우자군과 환경이 강하게 깨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실제 삶에서 가정의 큰 파탄, 이혼이라든가 관계의 절단, 관계의 절단 그거죠.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와이프가. 이 사주는 개묘시로 보는 것이 명리학적으로 타당합니다 라고 사례를 봤던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의 또 하나 물어보는 건 자기의 직업에 관련된 거예요. 직업은 뭐냐 하면 이분의 정화일간이란 말이에요. 정화일간 할 때 요 술토는 식상이라고 우리가 불러요. 나중에 다 배울 거예요. 식상이에요. 그 다음에 식상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잠깐 얘기하면 화, 토, 금, 수 이렇게 순환을 돌아요. 근데 내가 일간이 정화, 화기운이에요. 그럼 나로부터 에너지가 나오는 게 식상이에요. 토. 그럼 이게 술토잖아요. 술토. 그래서 이게 식상이야. 그럼 나로부터 에너지가 나와서 내가 열심히 나의 표현력, 나의 에너지를 써서 무언가를 만들어내요. 그게 바로 재성이 되는 거예요. 요게 식상이 되고 요게 바로 재성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재성이 돼서 나의 조직을 만들어. 그러면 이게 관이 되는 거예요. 그 관이 조직을 만들어서 뭐 해야 돼? 좋은 일 해야죠. 남을 도와주고 하는 거. 그런 게 이제 인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성은 누군가 나를 또 도와줘요. 요 화의 입장이에요. 일간이 여기 화니까 요 정화, 일간이 주인공 나예요. 나를 기준으로 토는 식상. 그 에너지를 뭔가를 만들어. 그럼 금은 재성. 그걸 가지고 어떤 조직을 만들어. 그럼 수는 관. 그 다음에 요 수가 여기 와서 요 목으로 가면 이제 이게 수가 뭐 해야 돼? 관으로 오면 이제 새로운 뭐 이렇게 누군가를 도와주고 그 역할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요 목은 화한테 인성이 된다, 이제 이런 뜻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식상이야. 그리고 여기 유금이 있어요. 그럼 얘네 둘도 합으로 묶여 있는 거예요. 뭐 이런 거예요. 복잡하죠? 지금 복잡해요. 계속 듣는 거예요. 듣다 보면 들어요. 해가 여기서 뭐냐면 직업 성향은 이 사람이 월지 기운이 강한데, 우리가 보통 월지가 기운이 강해요. 자기 직업 뭐 이런 거 보통 많이 결정해요. 근데 그게 식상이야. 그래서 정화일간에게 재물은 일지의 유금입니다. 요거 유금이에요. 이 사람은 남자니까 여기가 묘유충만 안 났으면 꽤 괜찮은 와이프였을 거예요. 근데 얘가 묘유충이 나는 바람에 참 안타깝네요. 하여간 돈을 깔고 앉았어요. 근데 그 돈을 어떻게 버느냐? 식상하고 합해져는 거예요. 식상은 뭐예요? 내가 에너지를 쏟는 거예요. 즉 이 유금이 월지의 술토, 술토하고, 그러니까 식상은 우리가 뭐냐면 손재주, 뭐 기술, 요리, 뭐 표현, 감각 이런 거에 표현 잘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렇게 말 잘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개그맨들 중에서는 이 식상 발달하는 사람이 꽤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탤런트도 그렇고, 아니면 뭐 연설가 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뭐 강사 생활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아마 식상이 많이 발전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는 불로소득이나 남의 덕을 보는 구조가 아니라 이 사람은 이 돈을 어떻게 버느냐?
뭐야? 자기 에너지를 쏟아서 그런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덕을 보는 구조가 아니라 자신의 손과 기술을 부지런히 놀려 즉각적인 현금을 창출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노동을 하거나 내가 뭐 강의를 하거나 하여간 내 에너지를 쏟아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럼 뭐 자영업이지. 아니면 뭐 자기 사업, 본인 사업. 남 밑에서 일 못한다는 거야. 왜? 관이 없어. 여기도 관이 없나? 여기 관은 여기 딸랑 하나 있고 여기 관이 있네. 얘가 관이에요. 관이라는 게 직업도 나타내요. 남자한테는 뭐 자식도 나타나지만 근데 여기 자수가 있네. 그래도 여기 지지에 또 그러니까 뭐 회사 같은 데 가서도 근데 여기는 이제 연지라서 너무 멀어. 그러니까 현실 쪽은 요 나이 때는 나이 먹고 뭔가 자기 일을 할 때는 여기에서 또 관이니까 이 친구는 뭐야? 자기 사업을 하면서 관이라는 게 내 조직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사업을 하면서 그거를 잘 키워갈 수도 있다 이런 거예요. 하여간 직접 몸을 움직여 가치를 만들어내는 전문 요리사, 기술 자영업자의 직업적 특성과 완벽히 일치합니다. 이런 걸 식상생재라고 그래요. 옆에 이게 식상이 있죠. 걔가 이제 돈을 번다 해서 식상생재 뭐 이런 용어는 뭐 굳이 알 필요 없는데 유튜브 영상이나 이런 거 듣다 보면 또 나오니까 다른 분들 풀이해서 식상생재다 그렇게 부릅니다. 식상이 그러니까 뭐예요? 재성을 만든다 그런 뜻이에요. 뭐 어려운 거 아니고 식상생재 식상이 재성을 만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히 몸 써서 일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뭐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어디서 돈 뚝 떨어지고 그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관이 잘 되어 있으니까 자영업을 하면 자기 밥 먹고 사는 정도 어느 정도의 돈은 확보가 된다라는 거죠.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뭐를 했냐면은 자영업을 해서 자영업. 근데 자영업인데 무슨 자영업? 수산물 그러니까 횟집 같은 거예요. 횟집 있어요. 횟집 운영하시던 분. 자기 기술이잖아. 자기 기술 가지고 그 횟집 열심히 운영을 해야 돈을 벌어. 근데 이렇게 합으로 묶여있어. 합으로 묶여있으면 뭐예요? 내가 노력을 100번 했는데 가져가는 건 한 70, 50밖에 안 되는 게 요렇게 합을 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답답하죠? 합쳐져 있으면 답답해요. 답답은 한데 50에서 70은 늘 확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진 않습니다. 근데 언제 망해? 요식이 오면 망해요. 묘유충이 있어. 이때 잘못하면 사업도 망하고 와이프랑 헤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분은 조금 이제 조심해야 돼요. 자, 유튜브 스크립트 멘트 출간 원고 포인트. 뭐 여러분 사주 보러 갔을 때 손님은 나무가 없어서 안 돼요. 불이 많아서 화병납니다 같은 소리 들어보셨죠? 오늘 이후로 그런 사주풀이는 완전히 잊으십시오. 사주는 글자 숫자를 세는 게 아니라 아까 글자 숫자 세는 거 언제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의 성격이라든가 그 사람의 건강 같은 거 볼 때는 글자 개수 셉니다. 기운의 방향과 시공간을 보는 3차원 예술입니다. 자, 명리해석티 원국 해석의 핵심. 사주의 미용사, 의사 같은 직업이 명찰처럼 붙어있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내가 화의 기운으로 어떤 기술, 토를 사용해 돈을 만드는 구조로 돼 있다. 만약에 나의 그 사주가 그러면 그러한 에너지 변환 메커니즘을 읽어내는 것이 바로 명리학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봤던 그 자영업 하시는 분이 대학원 가서 내가 공부하겠다 하면 뭐 되겠어요? 아까 보니까 인성이 없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아까 그분 글자에서 인성이 없었죠. 아니구나. 여기 인성 있네. 화기운한테 목이 인성이고 이분이 없는 글자가 없이 그런 대로 괜찮네요. 여기만 이제 망한 거구나. 여기 묘유충만 좀 안 좋았던 거고. 근데 저 충도 원래 잘 쓰는 방식이 있어요. 이분은 이제 이온으로 쓴 거야. 이온으로 썼으니까 괜찮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 묘유충을 이온하는 걸로 그 사건 이벤트로 썼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네요. 그렇게 해서 사주에 하여간 그 다음에 시 보정 팁 방금 한 거죠. 출생 시간이 모호할 때는 그 사람의 삶에 대해서 물어봐. 그래서 이제 이혼, 수술, 큰 재산의 손실 등이 있으면 지지의 충으로 보든가 그런 게 없을 때는 합으로 보면 시주를 우리가 확정할 수 있다라는 게 오늘 배운 수업의 명리 해석의 팁이었습니다. 이걸로 해서 2개의 영상으로 1강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령명리였습니다.